여러분의 부동산 지식 채널 부대장 TV입니다. 금일은 농촌지역의 논이나밭 또는 과수원 등의 농지를 구입할 때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는 과거 절대농지로 불렸던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와 과거 상대농지로 불렸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로 구분되며, 다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내의 농지로 구분되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려는 농지가 일반 농지인지 농업보호구역 내의 농지인지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지를 잘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취득하려는 농지의 용도가 실제 경작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우량농지인지 영농여건 분리농지인지 여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곧바로 발급받을 수 없는 불법훼손 농지인지도 사전에 잘 살펴봐야 하며, 해당 농지의 취득가격이 과연 적정한지, 8년 제촌자격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이때 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지라 하더라도 만일 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농림지역의 농지로 간주하여 공법상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을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말하는데,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한 평야지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이때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없고, 농민이 농업인주택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이용 행위는 할 수 없고, 지목이 되라 할지라도 농지법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같은 농어촌 산업시설 등만 허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주로 저수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농업진흥구역처럼 대규모로 경지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 농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전원주택 등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우량농지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이러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제한도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우량농지에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실무에서 한계농지라 불리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농지로서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며 2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중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비농민도 취득이 가능하며 통작거리에 제한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농사 이외의 타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농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특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는데 하자가 없는 농지인지를 미리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청 당시 비농업인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면적 기준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일반 농지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주말, 체험 농장의 경우 신청 당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원상복구 후에 작용하겠다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이 되어야 농취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매매나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 매수 여부를 잘 파악하여야 하고, 매매로 계약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농지지역별로 개발에 대한 규제 강도를 보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일반 농지 순으로 규제가 강하며 이 때문에 동일한 지역의 농지 종류별 시세를 평균적으로 추정하면 농지가 아닌 일반 대지를 100으로 봤을 때 일반 농지지역은 60, 농업보호구역은 40, 농업진흥구역은 30, 즉 643 원칙으로 실무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지목이 대인 토지와는 달리 농지 전용 부담금과 기타 형질 변경 공사비용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근 지목이 대인 토지에 비해 최소한 40%는 싸게 구입해야 수지균형을 이룬다고 현장에서는 보기 때문입니다. 단, 이상의 공식은 평균적인 단순 추정치이며 해당 지역 토지의 개별적인 이용 상황과 지형, 지세 및 기타 개발 요인 등에 따라 토지의 적정 시세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이상의 내용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년 제촌자경의 경우 1년에 1억, 5년간 총 3억에 해당하는 양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촌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 또는 해당 농지와 연접한 시군 구도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자격으로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 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비료값이나 인부임금 등 영농비를 부담하고 영농하는 형식은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방식이므로 자경 감면 대상이 됩니다. 한편 농지를 구입한 후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판명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 아래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제 영농이 이루어지는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특히 타 지역 거주자 명의의 농지는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이때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 청문을 하게 되고 청문에 직접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법 제12조에 해당하거나 청문에서 휴경의 불가피성과 향후 성실히 경작하겠다는 의견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류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소유주의 의견이 인용되지 않으면 1년 안에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서가 발송됩니다. 만일 1년 안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게 되고 6개월 안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 부과되며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최초 1년 이후 처분을 하지 못해 추가 6개월이 주어지면 그 기간 내에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농지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농지 취득 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아무쪼록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 배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대신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양질의 무료 부동산 지식 컨텐츠 생산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좀 더 나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